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 분석편 1억님 편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약간 좀 어색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했었어야 됐는데요. 네, 제가 또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소파에서 잠들어가지고 깨고 보니 아침에 침대에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하고 또 내일은 엘리엇 파동 기본 또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밤에 이제 그걸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시향도 좀 나누면서 그렇게 정규 생방송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뭐 좀 힘드신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정사는 내일 자정까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사는 내일 자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바쁘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정이 힘드시거나 어려우시면 개인톡으로 뭐 저희 오픈 카톡 제 개인 카톡은 일단 좀 내렸는데 아시는 분도 아실 것이고 전화번호도 아시는 분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주시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그냥 무신경하게 있으신 건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바쁘시더라도 그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론편 다우 이론입니다. 네. 다우 이론은 추세와 흐름을 체크하는 데를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우 이론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흐름에 따른 다른 대응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다우 이론은요, 우리 이제 미국의 이제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아주 만들었는 그런 이론이고, 그냥 기술적 분석,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죠? 오래 계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기본적 분석은, 그것도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만들어야겠네. 우리 회사 자체, 우리가 뭐 어떤 게 있을까? 기본적 분석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올해는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기 때문에 종식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주가의 반등 정도는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뭐 현대자동차가 뭐 어떤 차량 판매를 이만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뭐 그랜저가 출시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현대차의 주가의 약진이 예상된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또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회사의 뭐 매출이 얼마 정도 되고 영업순이익 이 정도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되었다. 이 정도로 성장되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뭐 어떤 회사는 이런 신약 뭘 개발을 하고 이번에서 이슈가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 이슈가 뭐 나오고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기술적 분석은 이제 차트만 보고 하는 거예요. 거의 차트만 보면서 주세가 어떻고 수급이 어떻고 반등 비율이 어떻고 일력 파동의 뭐 38.2%라던가 뭐 연장파가 어쩌고 그런 것들 다이버전스가 어쩌고 하는 거 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이 시초가 된 것이 다우 이론이고요. 그 다우 이론의 이제 기본 전제는 관성의 법칙 아시죠? 우리 관성 우리가 차량이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성의 법칙이 이제 굉장히 유사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추세, 뭐 중기 추세, 장기 추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단기, 중기, 장기는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1 단위가 단기인지 어떤 사람은 분 단위를 단기로 보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1 단위를 장기로 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저렇게 정의를 했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매매 습관에 맞춘 추세를 골라서 추세를 보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는 이오스를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뭐 성공하든 말든 저는 느리게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뉴스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점을 확인했느냐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바이빗에서 이제 매매를 하던 게 크게 많이 못 벌었더라고요. 제가 어렸던 거 손절 마지막에 두 번이 나가면서 원금 대비 한 50%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
얼마 안 되거든요. 40몇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 한 70몇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배 좀 되는구나. 그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 순으로 해서 다시 이제 이오스로 갈아 끼웠죠. 갈아 끼워가지고 집어넣었더니 꽤 이제 양이 분량이 많게 코인 개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이오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2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넣어두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인출해서 제가 만약에 이번 달에 가구와 전자제품 가격이 카드값이 많이 나온다면 인출해서 써야 될 것이고 전자제품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한번 또 이오스를 여유 자금이 생기는 대로 한번 잡아볼까 싶습니다. 모아가 볼까 싶습니다. 뭐 한 2,8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생각이야.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까지면 이제 매수를 멈출 것이고 나중에 다시 4,000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매수를 또 노려가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매매 추세가 본다. 자, 네, 다윈의 관점은 새로운 이제 중기 추세, 새로운 중기 추세의 최저점이 이전에 형성된 장기 추세의 최저점보다 높을 경우에는 장기 추세는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장기 추세가 이렇게 쭉 가다가 중기 추세의 저점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딱 한다란 말이지. 이럴 때는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중기 추세의 최고점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이제 장기 추세 최고점을 넘지 못하면 이것은 장기 추세는 하락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꺾였다고 해서 다시 가면 어떡할 건데 여기서 꺾였다고 해서 다시 더 빠지면 어떡할 건데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맞죠? 이게 다우 이론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확인 이후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등 나왔네 반등 나왔구나 위로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샀더니 다시 깨져버려. 대응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우 이론은 이것이 다우 이론을 착각을 하고 있지만 많이 배우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그 진행 6과정을 다우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것들에 대한 매매의 약점,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나 거래량 등으로 큰 변화를 보완하셔야 됩니다. 가령 추세가 이렇게 강해졌다가 이렇게 톡톡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빠질 겁니까? 라는 장기 추세가 빠질 겁니까?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한 번 더 갈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몰라요. 그쵸? 그런데 상승을 하다가 추세가 이렇게 약해졌어요. 약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좀 저점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구나. 또는 보조지표의 하락 다이버전서 등장하는 흐름이 된다면 이 고점은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구나. 거래가 여기 폭등을 하고 우리가 뭐 어떠한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합했다면 여기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또는 여기서 다시 소규모 추세가 꺾이는 타이밍. 이때는 뭐 동응점 오는 가능성이 매우 크겠구나. 여기서는 이제 내가 팔아야겠구나. 그래서 엘리트 파동에 뭐 수렴 파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다우 이론 자체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파동 진행의 6과정입니다. 첫 번째 매집 국면. 그죠? 강세 1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매집인지 아닌지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매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뒤에 나오는 상승 구매에 등장하면 매집이 확인이 어느 정도 됐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일단 매집 구매의 특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집 구매의 특징들을 보면서 이번에 매집 구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내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단톡방을 보다 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우 이론까지는 공개로 들어갑니다. 뭐 손익비가 지금 기회비용을 놓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매매가 많을수록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스캘퍼 그러니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보통 여기보단 여기를 많이 노리거든요. 상승 국면을 많이 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수익률을 여러 번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매집 국면에서 진듯이 노려가서 매집해서 이 수세를 큰 웨이브를 다 먹어버리면 그건 일순간에 다 만회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스타일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안 좋고 이게 좋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매집 국면의 특징들은요, 뭐 초기 단계 우리가 하락을 하다가 주가가 떨어지다가 전체 경제 및 시장 여건이 뭐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전망이 어둡다, 코인 시장이 아직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 일반 투자자들은 아직 무섭다는 거죠. 하지만 전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식과는 다르지만 쿠팡이죠, 쿠팡. 5년 전 쿠팡은 정말 적자가 심했거든요. 지금은 쿠팡 흑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막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노동 착취다 뭐다.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 소프트뱅크 손정회장 엄청 욕했어요. 일본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끝끝이 믿고 존버해서, 그죠? 복된 말로 투자를 계속 해가면서 지금 세계 1위의 유통기업이 때 1위까지는 아닌가? 아마존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한 유통기업이 되어버리면서 이 택배 배달 물류에다 뭐 다 점식해 버렸죠, 아시아 쪽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떠드는 성견지명이라고 말하겠지만 과거에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거든요. 음. 자,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주가는 침체 국면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뭐 침체 쪽에도 바닥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집 때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 침체 국면보다 다소 거래가 늘어나면서, 자, 침체는 거래가 빠지면서 이렇게 쭉 가는 그림이라면, 뭐 매집 보면은 이렇게 일단 거래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행보거든요. 이렇게 행보하는 박스권 행보하는 형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주가형 흐름이 보조지표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경쟁이 되고, 이동평균선은 하락하다가 쭉 바닥을 타고 누워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의 BTC 차트가 이런 모습을 많이 띄고 있어요, 실제로. 그쵸? 그리고 꽤나 알트코인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 종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가는 것보다 조건부로 다 다이버스를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 방송 보면 넘어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유리한 타점을 가지게 되겠죠. 배팅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돌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풀매수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수를 모아 가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모을 겁니다. 과거에 1,0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었지만 지금의 1,000만 원은 그때보다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어치까지만 모을 생각입니다. 다른 종목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1년 30% 목표를 쭉쭉쭉 했었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계속 이루어지고 하고 있었어요. 1년 30% 1,000만 원 시작해서 모아가겠다는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3,000 정도까지만 투자를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4년 정도 해서 1년 30% 하면 4년째면 2천만 좀 넘어가야 되거든, 복리 계산하면. 근데 제가 맥시멈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까지만 이제 올 한 해 동안 EOS의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지금 다 사겠다가 아니라. 잘 이해하시고요. 자, 상승 국면입니다. 자, 강세 시장 이국면이면서 이때는 경제 여건이나 기업 수익도 호전됩니다. 삼성전자가 뭐 이번에 또 S22를 또 잘 만들어내고, 현대자동차에서 그랜저가 이번에 뭐 잘 만들어졌다더라. 그리고 올해는 뭐 산타페라든지 이런 현대차의 약진이 예상이 된다. 올해도 기아차보다 현대차의 약진이 예상이 된다. 카카오는 지금 단번적으로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띄우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안랩, 그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주가를 띄게 되면서, 그리고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를 떨어지더라도 아마 안철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는 경향을 띠면서 안내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될 거예요. 호전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주가가 상승되면서 거래도 증가돼야 됩니다. 상승할 때 거래가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증가되지 않으면 안 좋냐? 그건 몰라요.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저항이 적다는 말인 것이지, 저항이 좋다고 해서 부정적이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거래가 증가되면서 올라가 여기가 단단한 매물대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단단한 지지력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상승되는 모습을 주로 띄게 됩니다. 상승 국면은 거래가 증가되면,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상승 국면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앞에 매집 국면까지 눈에 띄었을 때, 그리고 앞에 침체까지 띄었을 때, 침체 매집이 보였을 때 상승이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국면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장사가 가장 잘 될 시기예요. 후아라 내가 간다 했지.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갈 겁니다. 비트코인 1억까지 갈 겁니다. 개뿔 1억 그냥 개뿔 진짜. 그죠? 이때 가장 잘 됩니다. 지금은 여기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 시기예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매력적인 순간이 될 수 있을걸? 항상 사람들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엇박자를 탄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방 분위기도 똑같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때는 뭐 가자 뭐 어쩌다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뭐 일지도 쓰고 하시다가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제가 대화방조차도 침체되어 있다. 관심이 없어요. 이때 차트를 살피면서 대비를 하고 계획을 짜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들어와서 이때 나가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잘 준비해 두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관망을 아직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매집 국면과 침체 국면이 가격이 훨씬 더 쌌거든. 그렇잖아요. 가령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리플 같은 경우라고 예를 들어볼까? 그냥 차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800원이었는데 1000원에 못 사겠거든요. 우리 비트코인 300만 원대를 봤잖아요. 1000만 원대 못 사겠거든요. 근데 1000만 원대 사든 300만 원대 사든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돈을 벌면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매집 구매는 30만 원대였고 300만 원대였고 당시에 300에서 500만 원대가 매집 구매이었고 우리가 매집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려왔었잖아요, 과거에. 상승 구매할 때는 이미 2천만 원 넘어갔던 시기가 1200, 1200, 1500을 찍었을 때 1250. 이때 이제 저희가 데이먼님하고 막 사겠다, 이때 좋다 막 이런 얘기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일이 진행되고 지금 분산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때 샀어도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때는 조금 사셔도 되죠. 하지만 리스크를 줄이시는 게 맞는 거고 여기 사는 게 맞는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 가만히 있다가 1200이면은 아이고 300만 할 때 살 걸, 그때 살 걸 이렇게 아쉬워하고, 그러면은 내가 800 정도 받으면 사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왠가 그 가격에 오지 않아요. 그 가격에 오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전문 투자자들은 이제 매수를 하면서 매도를 준비하겠죠. 지금 샀으니까 안쌤 말 맞다. 얘가 5만 달러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5만 달러쯤 되면은 물량을 좀 줄이고 남은 물량을 리스크를 30% 정도 남겨놓고 그걸로만 단타를 쳐야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엘리엇 파동 카운팅을 하면서 고점에 대한 추측치를 내면서 그때 조건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따지고 들어가 하겠죠. 그쵸. 그렇게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 상승 국면은 앞서서 매직 국면에 준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면, 그죠? 돌파 매수를 노리셔도 좋은 단계입니다. 돌파 매수를. 이렇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 맨날 얘기하는 역회전 숄더 거래 터지고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이평선 바닥에 깔고 돌파하는데, 여기보다는 조금 거래량이 적지만 어쨌든 여기보다는 거래가 상승되면서 뚫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 조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권장하고 가장 완벽한, 100%는 아니겠지만 90%를 육박하는 아주 좋은 매매 습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여기서 잡았다면 대파동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빠진단 말입니다. 여기서 계좌 관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먹으려 하지 말고. 오늘 설문조사를 했는데 또 한 10분 남짓이 보내주셨어요, 설문조사 결국을. 근데 읽어보니까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였습니다. 욕심, 빨리. 그걸 버리셔야 돼요. 다시.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보조지표의 강세, 뭐 상승 다이버전스라든가 거래량의 상승이라든가 우리가 뭐 완만해진, 네, 하지만 완만해진 하락 추세의 돌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 수속을 달파하는 거는 상승 다이버전스의 의미가 없고요. 완만해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는 상승 국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때 스캘핑이나 스윙이죠. 스윙의 관점에서는 여기를 노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캘핑은 여기를 노려요. 보통 공포를 노리고 반등해요. 이게 바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스윙은 여기를 노리고 스캘핑은 여기를 노려요. 스윙이 더 안전한 방법이다. 다만 스윙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자, 과열 국면입니다. 강세 시장의 3국면에서 전체 기업 수익이 엄청 소조를 보입니다. 뭐 삼성전자 20만 전자 지금 뭐 5천 코스피, 예, 저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흔들리는 시기는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5천 코스피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버틸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물고 들어가요. 야, 비트코인 1억 한대. 그러고 나서 뛰어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때 뛰어드시면 안 돼요. 이때는 보조지표상의 과열권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수익을 많이 가져가요. 우와, 7천만 원에 샀더니 비트코인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우와, 10% 넘게 올랐네. 님 산쌤 최고. 저 어디가 리딩 받아서 님 최고입니다. 그죠? 그러고 일단 가만히 있어요. 와, 뭐 종목을 샀어. A달러 막 2,500원에 샀는데 3,000원 넘어갔네. 우와, 최고 20원 넘게 올랐네요. 저 돈 벌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막 흥청흥청 쓰고 있어요. 근데 웬걸 떨어진다. 떨어지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왜냐면 여기는 상대적 고평가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올 시장이 이렇게 연출될 게 뻔하다는 거예요. 뻔하다는 거.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1억을 갈지언정 5천만 원은 무조건 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씨 비트코인 5천만 원 간다고 개새끼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떨어진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1억을 간다 한데 5천만 원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5천만 원에서 매수를 노려 볼 것이지 8천만 원, 9천만 원, 8천만 원에서 1억을 노리고 매수를 들어가는 건 아닌 거예요. 계산상으로. 8천에서 만까지 단수잖아요. 그죠? 8천에서 만까지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1억까지는가? 8천에서. 근데 8천에서 5천만 원은 얼마 몇 퍼센트 빠지고 30% 이상 빠지는 거죠. 그 손익비, 계산비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손해볼 가능성이 높은 게 자리라고요. 그쵸? 이럴 때는 더 본다고 하더라도 무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능성에 따라서 조금 배팅해 볼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를 확 줄여서 매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더 간다 한들 왜 거기를 붙잡고 앉아 있냐고. 갔으면 팔아야 되는데 팔질 않아요. 리스크를 관리하시고 적당히 익절을 하시고 반만 팔든 3분의 1만 팔든 팔고 나서 본전가보다 빠졌을 때도 손절가를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 여기서 샀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샀기 때문에 그래요. 아, 여기서 사시면 가만히 계셔도 돼요. 존버해봐도 돼요. 근데 출매는 하지 마세요. 왜? 침체 매집인 줄 알았더니 더 빠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출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사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져 버리면 여기서 사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이게 나오면은 뭐 그 시기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서 버리면 이 사단이 벌어지기 때문에 답도 없어요. 그렇죠. 네,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가열권에서는 도전해 봄직하지만 규모가 장기라면 그렇게도 해도 적은 비중 리스크를 철저히 또는 뭐 로스컷이라든지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진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걸 도전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7, 8월 왔다는 얘기거든. 8월 정도 왔다는 얘기거든.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할 적에 여기쯤 왔을 때 한 7, 8월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음. 그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또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이 여기서 팔았다니까. 지금 손절 지금 물량 여기 터져나. 그죠? 여기서 팔았다니까. 털려버린다니까.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네. 분산 국면입니다. 분산 국면은 여기는 그래도 매수해볼 여지라도 있는데 여기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아주 큰 전체 경제의 분산이라면 얘가 돈이 돌잖아요. 그죠? 분산 국면은 과열은 돈이 늘어나는 거고 얘는 분산 돈이 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돈이 돌았을 때 우리 코인 시장 돈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코인 시장 안에서는 과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모의 차이가 달라서 도전해볼까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는 분산 국면을 일단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개미들이 사요. 개미들만 가자 존버방 무슨 존버방 해서 분산 국면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요. 보조지표의 하락 다이버스를 보이고 있고요. 주가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고가를 경신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상승 추세가 약해져 있을 겁니다. 엔딩 다이아고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 다이버스일 때는 뭐 비파, 엔딩 비파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분산 국면 아래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래가 감소되는 현상을 많이 띠게 됩니다. 처음에는 와 매수 또 빠져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절대 매수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게 분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은 아니다. 지금 분산 국면 안에서도 저점에 가까운 다시 초규모의 이제 그 공포 침체 쪽이니까 그렇죠. 이쪽이 가깝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쪽 안이 분산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구조는 지금 또 요 안에서 우리 그 비트코인 전체 시장 안에서는 분산 국면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왜냐면 비트가 빠지면서 어디로 알트로 돈이 들어가고 뭐 이쪽 쪽으로 들어 엑스포 누구냐 그 누구냐 어디 갔냐? 뭐 니오 이런 쪽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꽤 많이 올랐어요. 네. 이런 쪽은 돈이 들어가고 다른 데로 막 돈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요 전체에서는 분산장일 수 있겠지만 비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산보다는 이제 뭐 요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강하게 매수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 공포 국면입니다. 빠져요. 그리고 뭐 투매가 형성이 됩니다. 수직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보통 감소합니다. 근데 이제 공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여기서 공포 형성돼서 투매가 쭉 빠지잖아요. 그죠? 여기는 감소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제가 음봉에서 투세이터라는 음봉에서 생각보다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뭐 절대량은 많은데 밀도가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래가 폭등을 했다면 공포 국면의 끝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다시 빠질 거냐 말 거냐는 건 모르겠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 조건 정도는 된다. 그리고 나서 앞에 침체가 좀 나오고 떨어지다가 매집이나 거래가 승가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질 때 가깝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질 때 추세가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상승 추세 약해졌다는 것은 분명히 하락 다이버스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탈되는 추세 이탈되는 음봉에서는 일단은 그냥 모두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보조지표가 침체기로 보통 진입하기 시작할 것이고, 보조지표가 여기서 꺾이면서 검은 이제 아래쪽 침체기로 진입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폭등을 보이거나 아니면 다이버전스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지양하는 것이 좋은 구간입니다. 자, 침체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죠? 그래서 얘가 돌리기 전까지는 매수를 지양하는 것이 좋다. 스캘핑을 보고 타점을 보고 할 필요조차 없다. 주 1. 그래, 1도 침체, 주도 침체.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 엘리엇 파동 옛날 얘기 좀 하자면 모두 침체가 되었을 때 그때 또 일순간에 돌리는 게 다이버전스잖아요. 그죠? 도미노 현상이고. 고를 가능성은 1파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그럼 뭐가 일단 시그널적으로 뭐가 거래량의 증가나 아니면 뭐 상승의 반등이 이게 나오고 나서 물림목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거든. 일단 그런 걸 노리면서 소액 아주 적은 비중을 걸어둘 수는 있는 거예요. 정찰 정도 해도 괜찮다고요. 이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시는 거예요. 데이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는 순간 내가 손실을 감수하는 걸 적응하기 힘들더라. 그걸 하시는 구간인 거예요. 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건 여기고. 그렇죠? 자, 6번 침체. 공포 국면에서 미처 처분하지 못한 일반 타주들 실망 매매를 출현하고요. 투매도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공포의 끝부분에서 거래의 증가, 폭등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주가는 계속 하락해요. 빡 하면서 거래가 빡 터져 투매가 나오고 침체 도입입니다. 주가 하락하지만 바닥을 잡고 하락하는 하방 엔딩 달고는 형태가 많이 띄게 됩니다. 거래 자체가 없고요. 여기는 이 구간은. 그래서 뭐 횡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격 변화가 없는 구간이에요.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완전한 종파 자리, 그러니까 대파동의 종파 포인트가 아니라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대파동의 종파 자리라면 여기는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뭐가 돌파하면서 거래가 증가되는 현상 증가한다면 매직 국면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오스도 아직도 이 국면에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집으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매집의 예상 포인트는 2,800만 2,800원 정도를 보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파동 과정 진행 6과정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1국면, 2국면, 3국면, 약세 1국면, 2국면, 3국면에서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보통 1국면에서는 아직 공포, 무서움을 느끼고 있고요. 2국면에서 항상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진짜 가는 거 맞아? 그럼 난 싸게 사야지 이러고 있다가 3국면에서 과열이 되어서야 비로소 확신을 가지게 되고 분산장이 되면 우와 내가 얼마까지 가면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망상을 가지게 됩니다. 공포가 나와도요 보통은 희망을 가지게 되고 언젠가는 갈 거야. 하지만 침체 도입부에서는 좌절하고 소매가 나오고 손절을 하게 되는 일상을 반복하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투자를 판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걸 예상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때 관심을 가지면서 이때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관심 있으면 정찰 정도 하고 소액되든가 확신을 가지고 배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때부터 팔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분산장이다. 파셔야 되는 거야. 무조건 상당히. 상금면 좋아요. 의심스러우니까 조금만 줄이자고요. 이국면도 의심을 조금 줄이시죠. 그러니까 이 구간 전체에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누리시는 거예요. 상국면 그냥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럼 투자 전략은 분할, 소액, 정찰, 소액 매수 하시고 여기서 매수하시고 분할 매도 혹은 뭐 남은 물량 전량 청산 또는 관망 여기도 관망하는 그렇게 되는 거겠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여기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네. 다우 이론은 추세의 크기에 맞게 적용하셔야 되고요. 하나의 시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관계를 보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예로는 앞으로 나올 인력 파동,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 등등등의 모든 매매법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완벽히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